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유명 정신과 전문의가 여성 환자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 성폭행 연루 의혹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이번에는 전이감정이라는 심리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YG 엔터테인먼트사의 외국인 성접대 의혹, 그리고 신림동 CCTV 강간미수 사건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머리가 참 단정하십니다. 네. 제가 오시면은 꼭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전이감정, 뭐 전공하셨으니까 네.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 전이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 보통 발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A라고 하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감정들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그 치료를 하는 사람에게 대입되는 감정이 대입되는 현상을 우리가 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A라고 하는 남성을 사귀었다. 그래서 그 남성에 대해서 사랑을 했는데 그 남성이 사실은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죠. 사랑을 했으면. 네. 그래서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을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사람이 떠났다. 예컨대.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거나 뭔가 마음이 아파하거나 이럴 때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인 우리 그 최기철 부장님하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최기철 부장님이 언제 어떤 식으로 저에 대해서 뭔가 치료해주거나 반응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A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던 감정을 이 부장님에게 느끼는 방식으로 이게 보통 이제 투사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연결되거나 대입되거나 이런 형식이 벌어지죠. 그렇군요. 네. 심리 조정이라는 용어도 그래서 이제 그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치료해주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심리 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들이 얘기해주거나 그 방향, 심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가지면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믿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전이 감정을 기본으로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상담심리학회나 임상심리학회나 그냥 심리학회나 이런 쪽에서는 그 내담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치료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적절한 감정이나 그런 식의 그런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그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심리를 의존하기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 윤리 강령이나 이 기준 같은 걸 다 마련을 해놔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신과 치료도 마찬가지.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당연히 더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게 아마도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현철 정신과 의사, 그분이 아마 그 피해 여성들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감정들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함께 떠난 일본 여행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가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김현철이 내 몸을 만졌고 내가 싫다거나 거절할 상황이 못 됐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심리적으로 이 사람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요구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싫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매우 신뢰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보여왔던 여러 가지 존중의 감정 혹은 사랑의 감정 혹은 명칭을 짓기 어려운 그런 불특정한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전이로 인한 내지는 부적절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은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여행을 가는 것, 이런 여행을 가는 것은 일단 그 전제부터 좀 잘못된 거겠죠? 당연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닌 그런 제3의 장소로 지금 환자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환자에게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그 의사나 치료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그런 의존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 여자 환자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가 나한테
엄마한테 반항하면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라, 흉기를 들고 엄마한테 대들어라 이런 제안을 자기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말에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 정신과 의사는 사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김현철 씨는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실은 스타 의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믿는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신뢰성. 그렇죠. 예. 신뢰성.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거는 전부 다 치료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불편해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제가 범죄 심리학 책을 최근에 보다 보니까 심리 조정이라는 그러니까는 의사가 아니라 그 뭐랄까요 자생적으로 생기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예전에 여교생이 강릉에서 이제 그 심리 조정자와 피심리 조정자라고 할까요? 그 학생 하나를 두고 범죄를 이렇게 얽히는 과정에서 그 심리 조정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라는 그런 판결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심리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꼭 반드시 정신과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로 예컨대 제가 우리 최기철 부장으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지 않은 거를 뭔가 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 전체가 다 사실은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최 부장님도 저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근데 왜요? 이제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있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상을 주면 그런 행동의 빈도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처벌에 따라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리 조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데 학습 심리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끔 내가 미리 철저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범죄를 저질 때 보통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그 사람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도하는 사람도 실제 행동하는 그 사람을 자기의 그런 심리적인 조정 수하에 놓고 자기가 조정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지금 심리 전이 그다음 심리 조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형사정책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척과 연구가 좀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게 또 아주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과학 실험을 해서 뭐 CO2라 그러면 C하고 O 두 개가 모이면은 뭐 CO2가 된다 이런 거 우리가 배우지만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면 C하고 O 하나만 해가지고 결합시켜 보니까 CO 이래서 그 성분이 달라진다 이런 건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심리 조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심리 조정이 정말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들을 사실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영역에 사실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해석의 영역으로 맡겨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판례도 거기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요. 그런 것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주장 있었고요. 정도 내지는 그렇습니다. 정황상. 그루밍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루밍도 이제 말하자면은 그 심리적 길들이기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요. 예컨대 미성년자들이 집을 나옵니다. 엄마랑 싸우고. 그러면 당장 나올 때는 호기롭게 나오지만 나와서 당장 갈 데가 없고 배가 고프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나는 당장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최 부장이 딱 지나가다가 그 소녀를 발견하고 야 내가 너에게 밥을 사줄게. 제가요? 내가 너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아직 결혼 못 하시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면은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고맙습니다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친절하게 밥도 사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우리 성관계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이 어른은 참 나에게 잘해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그 사람을 향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소녀가 나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의존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상대방이 알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강한 걸 요구하게 되고
좀 더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게끔 네.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네. 이게 점점 강화가 되면 네. 그건 이제 사람들이 성폭행이나 이런 쪽으로 연관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보통 그런 종류의 성적 그루밍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보통 우리가 성폭행을 얘기할 때는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보통 뭐 신도들이 예를 들면은 목사님한테 그런 성적으로 착취당하면서도 모르는 거는 그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이 참 좋아요, 감사해요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은 성적으로 착취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든요. 예. 그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폭행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성폭행 범죄자를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럼 얘는 심리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런 성적 폭행을 당하고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때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심정 용어인데 네. 이게 법적으로 확립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게 특히 성인에 대해서도 그런 종류의 그루밍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왜냐하면 성인은 사리 판단이 어쨌든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고 네. 아무리 상대방이 가만히서를 속여도 그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예.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루밍을 인정하는 경우도 어렵지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년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법과 위법과 적법, 윤리의 중간에 있는 그 공백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요건이 명확해야 되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기준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확립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루밍이란 이런 것들을 심리적인 용어를 막 함부로 막 사용하다 보면 아하. 사실은 그게 죄형 법정주의에 다 어긋나요. 그럴 그래서 수가 있겠군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항상. 알겠습니다. 이 지금 재판 중이죠? 김현철 씨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30날, 예. 오늘도 지금 3차 공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벌써 피해자가 2명이라는 거죠. 여성 2명. 네. 한 명한테는 매 시간마다 사실은 끝나고 그러니까 진료 시간 마지막 시간에 그 여성이 자기를 예. 항상 그 면담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둘 간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성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이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한 거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 여행을 같이 간 사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나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난 사실 뭐 거역할 수 없어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김현철 씨의 주장과 피해자들의 네. 주장이 달라서 예.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버닝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버닝썬 수사가 경찰은 계속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끝났죠. 승리의 승리다. 그렇게 됐는데.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승리 이름이 좋아서 승리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이 승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가끔 하던 얘기가 그 양현석 씨 대표이사죠. 그렇죠. 예, 저는 대표님의 승리입니다. 어감이 참 좋지 않습니까? 좀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름을 예명을 잘 지었네요. 예. 원래 본명은 아니잖아요, 승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결국 이제 외국인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근데 그 YG 엔터테인먼트 그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들어보면 승리가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그 장면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위대한 개츠비의 그 영화하고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 롤 모델이 양현석 양서장이 아닌가? 아니었느냐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14년 7월달에 있었던 그 접대 자리와 관련된 지금 내용인데요. 네. 그 당시에 양현석 그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 싸이 그 당시에 매우 유명한 한류 가수이죠. 예. 싸이 씨와 함께 같이 그 접대 자리에 갔고 네. 거기에 보통 이제 그 정마담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또 황하나 씨까지 같이 그렇습니다. 껴있는 그런 그 여성 25명과 남성 8명이 같이 모여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예. 당시에 이제 조 로우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의 그런 현재는 지금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 사람과 그다음에 태국인 밥이라고 하는 사람 2명을 접대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였다. 네. 거기에서 성접대가 이루어졌고 이거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뭐 방식이라든가 당시에 자리를 마련해서
또 2차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성접대까지 이루어진 정황을 보게 되면 그게 그동안 승리 씨가 버닝썬을 운영하면서 했던 것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승리 씨가 했던 모든 것들을 양현석 대표로부터 배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양현석 씨나 싸이 같은 경우는 뭐 일찍 자리를 떴다고 주장은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성접대와 관련된 유흥업소 여성들이 와 있던 건 사실이다.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는데요. 성접대 알선과 관련된 건 사실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대로 우리가 약속을 한번 지킬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 하나를 더 잠깐만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때 당시에 제가 김학의 그 영장 청구와 관련돼서 제가 발부를 이제 얘기를 했고 저는 사실 하기 싫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부장님께서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심의 조정을 당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게 제가 못 맞추게 되면 머리에 꽃을 달겠다. 제가 맞추게 되면 우리 토마토의 부장님께서 눈물 콧물을 바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또 약간 시간을 이상하게 배분하는 바람에 그게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하겠습니다. 55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남겨놓고 저는 상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콧물 코수염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샥 그려보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제가 이렇게 사실 과학적 취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안경 좀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제 눈물을 조금 살짝. 어머 어떡해 이건 막 흘러내리네요. 네, 안 되겠습니다. 드라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요. 제가 이제 검정색으로 조금 칠해. 또요? 네, 검정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먼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유 검정색 안 나오네요. 일부러 이런 거 가져서 원래 매직을 갖고 와야 되는데 주최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아 이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소감 한마디에 듣고 끝낼까요? 예. 55분 다 됐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방송, 진실 앞에 겸손한 방송, 김선영의 뉴스 카페입니다. 자, 제가 사실은 저도 하기 싫었는데 윤중천 씨 구속까지 완전히 맞춰버리시기 때문에 이건 제가 빠져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아직도 남았나요?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림동 CCTV 남성의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구멍난 성범죄자들의 이 관리 국가가 나서야 되지 않을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림동 그분은 주거침입이 인정이 되고 강간과 미수는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실행의 착수가 필요한데 실행의 착수를 문에다 손댄 것만 가지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법설이었습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진 찍느라 상당히 좀 바빴는데요. 정말 책임질 줄 아는 그 방송을 좀 보여드린 것 같네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